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2000선 회복을 하고 2200선대까지 기분 좋게 올라갔는데요. 4거래일 만에 다시금 좀 2000선을 살짝 내주는 오늘 하루 징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결과적으로 양시장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하락폭이 좀 더 컸죠. 1.38%가 하락한 27포인트 하락한 1997.45로 마쳤습니다. 사실 이게 2.75포인트, 한 2.65포인트, 5포인트 차이군요. 한 2포인트 차이인데 2포인트도 높아가지고 2000선대에 머물러 있으나 2포인트가 낮아가지고 97선에 머물러 있으나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기분 탓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000선대에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증시였다라고 저는 좀 규정을 짓고 싶고요. 코스닥은 오늘 2.56포인트가 하락한 535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중반까지는 좀 상당히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해 주던 우리 코스닥 시장이 장 후반에 좀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소폭 약포합으로 장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래저래 전일에 그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많이 흔들렸고요.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순 없었던 모양인데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어두운 면을 애써 찾아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힘내서 오늘 순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그리고 문자는 013-3366에 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그 문자 번호를 소개해드리면 깜빡 잊고 그 종목 리포트로 넘어갔더니 문자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한참 더뎌지더라고요. 이게 또 보시고 문자 보내셔야 되는데 왜 전화번호 안 뜨나 하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또 현재 증권계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에 대한 소개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삼성 SDI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1분기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작년 말 애플 아이패드2와 글로벌 노트북 판매량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4분기 전지 사업부 영업이익은 42% 감소한 46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노트북,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2차 전지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2차 전지 가동률은 12월 60%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8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분기 2차 전지 사업부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대비 39% 증가한 640억 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는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는 점입니다. 2월 15일 삼성전자는 LCD 사업부 분사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를 하였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지분 35.6%를 보유한 삼성 SDI의 지분 훼손 가치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3.5%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작년 12월 26일 삼성전기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 LED를 흡수 합병 결정하면서 12월 27일 삼성전기의 주가는 6.8%를 하락하였고 그 다음 날은 3.7%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 분위기는 삼성전기의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분기 삼성전기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삼성전기 주가는 반등을 하였고 여기에 LCD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오히려 주가를 바닥 대비 26%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삼성 SDI 역시 1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79% 증가한 530억 원이 예상되는 만큼 지분 이슈보다는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고 이에 따른 목표 주가는 19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의 성장 시나리오는 중국 상해 현지 법인의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법인은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41개 그리고 290여 개의 매장을 순증해 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즉 기업의 영업이익이 부진했다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 실적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베이직하우스는 2012년은 점포를 144개 정도 출점하는 것으로 계획을 낮춰 이번에는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국내 사업의 경우 지난 연간 40억 원의 적자를 시현했던 스피도의 철수로 인하여 적자가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마인드 브릿지의 실적 호조와 함께 베이직하우스와 더 클래식의 실적 개선으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볼의 경우 지난해 단행한 구조조정 효과와 CJ 오쇼핑 판매 채널
확대 등이 이제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역시 실적 개선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2010년 이후 출범한 매장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고 점포 매장 순증도 지난해의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임차료와 감각 상박비 그리고 판촉비 등 관리 비용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는 26,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와이솔입니다. 와이솔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스마트폰 및 LTE폰 확대로 소우필터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와이솔의 주요 제품은 휴대폰의 필수 부품인 소우필터와 디플렉스입니다. 소우필터는 휴대폰 통신에 필요한 특정 주파수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핵심 RF 부품이고 디플렉서는 하나의 안테나로 송신과 수신을 가능케 하는 부품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 방식이 2G에서 3G 그리고 이제 4G로 전환되면서 밴드 수요가 증가해 휴대폰 한 대당 다중 방식을 지원을 위해서 소우필터와 디플렉스 탑재 개수가 늘어나 와이솔의 순이익은 향후 2년간 연평균 5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성장성 부각입니다. 휴대폰이 고사양화될수록 소우필터와 여러 부품을 한 개의 패키지로 묶는 모듈화가 진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듈은 평균 판매 단가가 소우필터 대비 3배 이상 비싸며 와이솔이 지속적으로 매출 비중으로 확대하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2011년 1분기부터 스마트 TV에 채용되기 시작한 BT 모듈은 2011년 약 25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주력 신제품으로 자리를 매김하였습니다. 2012년은 스마트 TV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동사의 실적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주가는 22,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 종목, 삼성 SDI, 베이직하우스 그리고 와이솔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답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뭐 삼성 SDI는 그 삼성전자에서 뭐 LCD 사업부 분리라든가 그런 것 이슈 관련해 가지고 뭐 살짝 뭐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로 투자 뭐 매수 기회라든가 투자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함께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미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에셋월드의 정수창 전문가님,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투자 전략의 이효열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럼 전화 연결부터 또 시작을 해봐야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세아제강이요. 네, 가격과 비중은요? 세아제강 85,000원에 25%입니다. 네, 85,000원에 25%. 예, 알고 싶으신 점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지. 한 목표가라든가 뭐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 가격이 예.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위쪽으로의 가격대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셨군요. 예, 그럼 저희 정수창 전문가님께서 세아제강 과연 지금 가격대에서 얼만큼 더 상승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또 적절한 또 매도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네. 네, 처음 질문하신 종목은 사실은 뭐 굉장히 좋은 종목, 우량 종목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자산 가치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그 한 6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6만 원대에서 거의 이제 12만 원대 올랐기 때문에 거의 2배가 상승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 11만 원 정도에서의 단기 일단은 매물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 사실 6만 원대에서는 뭐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모 증권사에서 일단 한 6만 원대에 앞으로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라 해서 추천한 적을 본 적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그 자산 가치 이런 우량 종목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그 추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부담되는 그런 흐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그 자산 가치로서도 상당히 뭐 PBR 가치가 있는 그 우량한 종목은 많고 뭐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라면은 11만 원도 넘을 수도 있다고 기대도 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그 부동산의 자산 가치뿐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의 그 가스관 연결 이런 테마의 성격도 반영이 됐다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이스트리트라든지
동양 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스틸 플라워 같은 것이 그래서 북한의 가스 간에 관계되는 것들이 일단 시세를 많이 냈었습니다. 테마 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하이스틸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종목이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9월 달에 크게 한번 한 150%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한 300%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움직였죠. 3차의 진행을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선 소강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세아제강은 테마적인 성격 또 하나는 이제 자산관리적인 성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아제강은 테마적인 성격보다는 자산이나 이런 거를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는 상당히 지금은 좀 부담되는 가격대다. 증권사에서는 지금 급등이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은 저 의견은 그게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11만 원이 더 이상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없고요. 반대로 밑으로 이제 9만 원대를 이탈 안 하면은 그게 손절가로 보고요. 9만 원을 이탈 안 하면은 좀 들고 가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바로 단기적으로 오를 수 없고요. 2, 3개월의 기간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재차 11만 원을 넘을 수 있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어렵다. 이미 많은 부분이 선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아제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희망적인 면만을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첨언도 해드렸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놓치지 말고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종목들인데요. 효성 ONB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38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나요? 네, 효성 ON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비료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 농업 관련주들이 그렇게 주가가 등락이 큰 그런 흐름들은 아니고요. 또 최근에 그 작년서부터 이어진 흐름은 사실 지속적인 좀 하락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10,000원 이상에서 좀 움직였는데 지속적으로 좀 하락해서 좀 7,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뭐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좀 약간 수익 중이신데요. 최근에 뭐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담합 때문에 이제 담합 혐의 때문에 과징금을 좀 받은 그런 흐름도 좀 있었고요. 향후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FTA 뭐 이런 협상도 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농업 시설 현대화를 10년 동안에 계속 10조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향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 당장의 모멘텀은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가 한 2, 3개월 정도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 관점에서만 그냥 뭐 보시는 투자자라면은 역시 8,000원 선 이상이 안착이 되지 않는다면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그런 모멘텀을 기대하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관점이라면 중기 보유도 가능하신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S입니다. LS 85,000원에 30% 목표가가 궁금하시군요. 지금 이제 그 지주회사는 LS뿐이 아니라 GS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런 그 홀딩스 회사들은 좀 많이 시장에서 관심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LS는 그 자회사들이 LS 산전이라든지 LS 전선이라든지 LS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제주도의 스마트 그리드 그 시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고속 전기차에 들어가는 초고속 그 충전기를 지금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지금 많이 기대되고 있고요. LS 산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지분법에서 평가가 조금 손실이 있었던 것이 올해 다시 반영이 되면서 이익으로 반영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S는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이제 지수가 2020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좀 숨고르기 들어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나 다음 주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1900 한 초반 30 정도까지는 저는 1930에서 1950까지의 숨고르기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만 독보적으로 갈 수 있다고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숨고르기의 양상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LS 이거 지주회사는
그 앞으로의 그 지분법 평가라든가 자회사의 순이익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익이 벌써 한 1,900 정도는 올해 이익으로 아마 더 계상될 수 있는 그좀 약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장기 투자하면은 한 11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급등을 해가지고 아주 뭐 5% 10%씩 이렇게 달리진 않는데 조금 이제 장기적인 포석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좀 저점 매수를 하되 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뭐 추격 매수를 자제하시면서 조금 중기 보유하시면은 일단은 긍정적인 수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며칠 전에도 한번 여쭤보셨는데 아마 그때 시간 관계상 못했던 것 같은데요. 잘 됐네요. 6,980원에 30%입니다. 네, 가비아는 최근에 이제 뭐 테마주의 흐름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비아 자체는 뭐 도메인 사업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 최근 테마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SNS 테마주가 계속해서 수급에 의해서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 테마 흐름으로 일단 급등한 부분 일단 일단락이 좀 됐고요. 지금은 이전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테마 흐름이 또 나오면 또 수급이 들어오면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차익 실현 나오면 또 빠지고 이런 흐름이 좀 연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흐름을 좀 보시면 6,000원에서 한 7,500원 선 라인 정도까지의 박스권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신 가격이 일단 7,000원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일단 한 7,500원 선 정도의 안착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도 이제 7,000원이 넘어가니까 약간 매물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윗골을 좀 달았는데 7,500원에 안착이 된다면 역시 테마 흐름에 또 수급의 흐름에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7,500원 선 부근에서는 단기에는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지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흐름 자체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6,000원에서 한 7,500원 선 라인 정도에서 움직인다라는 판단을 하시고요. 그래서 7,500원 박스권 상단으로 접근을 한다면 역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성통상입니다. 1,565원에 20%입니다. 신성통상은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가나이란 대주주가 매입 공시를 했었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계속 이제 매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급이 좀 양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성통상이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3, 4분기의 이익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많이 증가됐다는 거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형태를 잘 보면은 일단은 그 1,740원이 지금 쌍봉을 좀 맞는 약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을 하면은 다시 이제 재차 올라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봤을 때는 그 1,740원을 단기적으로 조금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형태가 저점 매수를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거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1,740원을 조금 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1,740원에서 저항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일단 단기 대응을 하시되 1,740원을 만일에 돌파한다면은 놔둬야겠죠. 크게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는. 근데 현재 봤을 때는 형태로 봤을 때는 내일 1,740원을 넘는 형태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미 1,000원대에서 1,700원대가 70%라는 이미 호재성 재료로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1,740원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단기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예, 16,900원에 100%. 100%? 예, 예. 많이 담으셨네요. 예. 자, 예. 궁금하신 점 어떤 걸까요? 어떤 걸 분석을 해볼까요? 요새 이제 조금 오르는데, 네. 예, 이게 오르면은 갑자기 또 훅 떨어지고 이래갖고, 이걸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저는 그 정고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게 가능할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솔볼당 회사가 이제 매각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악재가 아닌지 혹시,
네, 그런 게 좀 궁금해갖고요. 네. 가격대에 있어서는 일단 뭐 천장에 자꾸 맞고 자꾸 내려오는 게 좀 답답하시군요. 뚫고 확 올라가 네. 버려야 되는데. 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바로 또 내려와 버리니까. 예. 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옛날에 그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그 제목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예. 내 주식이 항상 이렇게 지붕 뚫고 그냥 확 하이킥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그 제목이 그렇죠. 딱 떠오르네요. 네, 그러면 좋은데. 뭐 좀 기다리면 뭐 그런 날 오겠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 우리 예. 이어일 팀장께서 인피니트 헬스케어 과연 이게 천장 뚫고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과연 이게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뭐 테마성의 흐름의 종목도 되고요. 사실 이제 바이오 쪽 관련해서 상승했던 흐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본의 지분 매각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고도 오히려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지분이 매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권 뭐 분쟁은 아니지만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1차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2차 상승을 했고요. 지금 약간 횡보 구간에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고 수급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이슈가 해소가 되면 상당히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이제 그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을 만드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쪽 사업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성장성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수익성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오른 부분의 이면에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본의 지분 매각에 대한, 경영권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고점 부분까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흐름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관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 하락하는 중에도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분님께서 중장기로 사실 투자하기에는 조금 지금은 좀 고평가된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지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이 좋아진다면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추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다만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한 2만 원 정도로 일단 책정하셔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15,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그 매물이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한 15,000원 선 정도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5,000원,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봐야죠. 자, 대원 미디어입니다. 대원 미디어 9,900원에 30% 사셨군요. 9,900원에 사셨으면 지금은 상당히 그 고점에서 일단은 사신 걸로 보이고요. 네. 대원 미디어 자체는 뭐 회사의 내용은 상당히 좋죠. 근데 이미 이제 이거 오늘도 올랐을 때 1,850원에서 꼬리를 달고 있는 형태인데, 이 호재성 재료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거의 2주일 정도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대원 미디어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점을 약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한 2주일 정도 오르면은 오히려 한 일주일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2주일 정도 오르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 TV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는 드림웍스하고 이렇게 제휴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원 미디어의 콘텐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성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스마트 TV가 계속 매출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대원 미디어에도 그 매출 효과가 계속 증대되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한 2주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1,500원의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오히려 숨고르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신 가격 정도보다는 약간 더 내려올 수 있는 9,300원 정도에서 옆으로 기어서 거기서 매수하는 가격이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9,300원에서 9,500원 정도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고, 지금은 상승보다는 오히려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기 대응을 조금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성화학입니다. 동성화학 17,500원에 20%십니다.
네, 동성화학은 사실 급등주였죠. 사실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천 얼마죠? 지금 5천 원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다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오른 급등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차익 매물이 저점에서 그 매수한 세력들이나 또는 그 손절매 물량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추세가 좋다고는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이미 그 계속해서 상승했을 때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측면이나 그다음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성화학 자체가 워낙 뭐 저평가되었던 그동안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또 오랜 기간 사실 그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매도 관점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테마의 흐름이 붙거나 어떤 재료가 붙어서 올라간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은 반등하거나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도 약간 물량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행히도 투자자분께서는 한 20%밖에 지분이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 하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매도를 하시는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뭐 사업성에서는 그렇게 나쁜 부분은 없어요. 폴리우레탄이라든가 도료 부분에서 일정 정도의 수익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이슈보다는 좀 테마의 흐름 또는 수급의 흐름이 굉장히 작용하는 지금 현재 그런 기업의 어떤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집중을 하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15,000원 선 정도는 안 깨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량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평화전공이 들어와 있는데요. 18,500원에 3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평화종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를 때 상대적으로는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사실 그 자동차가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는 2,000포인트를 계속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작년에 이미 많은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도는 그렇게 세지 않다. 지금은 IT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평화중공은 현대모비스나 이런 거에 봤을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3, 4분기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인 그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이 부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 투자자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18,500이면은 지금 한 3, 4개월 전에 매수하신 가격으로 보여요. 3개월 전에 18,500, 지금 17,300원이 일단 한 6,000원까지 내려갔었죠. 그래서 18,500원은 물론 돌파는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는 이제 2,000포인트에서 저는 숨고르기 한다고 보는데요. 1,900 초반대 간다 하더라도 평화전공은 오히려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500원 넘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대응은 제가 볼 때는 19,200-300원이 저거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맥시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체 높은 가격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사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오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의 형태는 자동차는 지금 크게 갈 수 있는 업종은 못 된다. 이미 많이 주가가 선 반영이 됐다. 다만 평화전공은 그 같은 부품 내에서도 영업시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호시적이기 때문에 끌고 가신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아바코 보겠습니다. 15,000원에 10%십니다. 네, 아바코도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삼성에 역시 투자되는 기업들, 뭐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그 반도체라든가 또 아몰레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바코도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은 흐름은 좋은데 탄력은 좀 둔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만큼 그렇게 상승이 크지는 않고 등락 국면 정도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등락이 좀 크긴 한데 한 13,000원에서 16,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등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16,000원 선이 돌파가 돼야 추가로 좀 더 간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흐름에서는 이 사이에서 좀 움직인다고 일단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15,000원에서 하셨으면은 약간 박스권 상단 쪽에 더 가까우신데요.
지금 약간의 손해이시긴 한데 흐름은 참 좋습니다. 지금 수급이라든가 또 올해 아몰레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6,000원 선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요. 물론 이제 매수한 데서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수익이 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6,000원 선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16,000원 선 정도에서 안착이 된다든지 또 IT의 흐름이 좋아지는 흐름이면은 좀 보유 관점에서 보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16,000원의 목표가를 잡고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진기업입니다. 5,540원에 30%요. 유진기업은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레미콘 가격 인상건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체하고 좀 갈등을 좀 많이 빚고 있는 형태죠. 근데 특히 이제 유진기업은 사실은 이제 그 하이마트 인수권을 해가지고 사실은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2,500원에서 거의 7,500원에 300%라는 그 급등을 올라갔던 형태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8,000원에서 다시 내려와서 한 4,000원까지 거의 이제 절반 정도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자율 반등이 일어났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투자자가 매수하신 가격대는 크게 이제 갈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시세를 크게 내면은 3개월 이상은 기간 조정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하이마트 인수권이 되면서 오히려 하이마트 인수에 포기를 하는 회사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하이마트 인수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 M&A에 대해서 인수권이 이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는 오히려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 내지는 오히려 약간 하락할 위험성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재료가 희석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능률교육입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네요. 7,630원에 15%인데요. 능률교육 풀고 또 전화 연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능률교육도 최근에는 이제 그 단기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엮여 있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은 상황이죠, 최근에. 그래서 교육주들이 사실은 좀 무거운 흐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능률교육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 전문 그런 업체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동인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뭐 정책 수혜라든지, 최근에 무상교육이라든가 여러 정책 수혜라든가 또 미디어 기기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그 재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그 능률교육 자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뭐 실적이 주가 급등할 만한 그 정도의 흐름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에 의해서 등락 정도를 보이는 흐름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 또 한 7,500원 선에서는 좀 저항을 느끼는 그런 가격이죠. 6,000원 선에서는 어떤 저점의 기대감을, 그리고 한 7,500원 선에서는 좀 저항을 느끼는 그런 가격인데, 사신 가격이 거의 최고점에 사셨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그 손실이 나고 계신 부분인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또 그 한솔 뭐 주니어랩이나 이런 회사들 좀 인수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등락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정책 수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7,500원 선에서 만약에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지선을 좀 돌파하는,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 여기서 또 저항을 받게 된다면 매도 관점으로, 그래서 반등을 하면은 매도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문의하실 종목은요? 네, 고스닥의 태웅이고요. 태웅. 예. 예. 그 36,000원에 30%입니다. 네, 30%. 예. 문의하고 네. 싶으신 점은 어떤 걸까요? 예, 이거 어제 매수를 했는데. 어제. 예. 예, 아침에 조금 올랐는데 음. 뭐 오늘 장 때문에 그러는지 오늘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실적도 좀 궁금하고요. 실적도 궁금하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태용의 실적과 앞으로 뭐 이 주가에 대한 전망을 종합적으로 저희 정수창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분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용은 이제 업황이 사실은 좋은 업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은 풍력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좋지 않았었어요. 뭐 마이스코가 있다든가 뭐 유니슨이 있다든가, 유니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국의
뭐 그 풍력을 계속 그 선정된다는 이런 뉴스에 가지고 많이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풍력 시장이라는 거는 그렇게 글로벌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원자력이 에너지의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이제 대체 에너지를 많이 이제 갈구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예전과 다르게 풍력 시장이 상당히 이제 올해는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미 작년 대비 한 60%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업황이 태웅은 그런 업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기관이 수요 공급을 봤을 때 기관이 매수를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며칠 전에 이렇게 거래량을 많이 싣고 이제 들어왔죠. 한 25,000원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가격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좋은 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한 4월 동안에 사실은 그 3만 원에서 바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3만 원에서 3만 7천 원까지 거의 20%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 7천 원에서는 일단은 단기 차익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추가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일 정도 더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 여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3천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매수를 할 적정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는 한 3, 4일 정도는 지수도 조정이 되고 코스닥도 지금은 지수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더불어서 이것도 그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는 좀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를 약간 하시고 비중을 약간 이제 축소하시고 매수하신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으셨는데요. 조금 축소를 하셔가지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세밀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긴 어려운데요. 아니면 그게 이제 좀 대응하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끌고 가셔도 좋은 무방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슨, 태웅 특히 이제 일본하고의 그 업체에서의 그 선정 관계가 있는 동국 SNC 같은 것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태용도 좋은 종목군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좋겠고 한 3만 3천 원 정도가 지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군이니까 좀 길게 보유하는 전략이 좀 유망해 보입니다. 예. 네. 자, 다음은 LS 산전 보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84,900원에 비중은 12%입니다. 네,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LS산전의 경우에는 투자자분께서 투자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물리신 다음에 지금 손절을 못하시고 계속 홀딩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는데요.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저점이 한 4만 5천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7만 원 선까지 거의 이제 도달을 한 모습인데 단기의 상승폭은 좀 큽니다. 최근에 뭐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뭐 오늘도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의 어떤 그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도 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이죠. 근데 그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좀 크고요. LS산전은 좀 아쉬운 게 그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자동화 기기 쪽에서의 수요가 올해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전략 짜실 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냐면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고요. 올해 기대감은 큰데 실적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왜냐하면 계속해서 LS산전의 경우도 지금 3개년 동안에 1,000억 이상을 지금 크게 상회하지 못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일단 올해도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망은 좋아요. 스마트 그리드나 자동화 기기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거나 수익성이 향상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실제로는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4,000원이시면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계속해서 반등을 했다가 약간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될지 들고 있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65,000원 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5,000원이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 중기 추세상에서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증권사 쪽에서의 전망이나 이런 쪽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도 한 10만 원 가까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매수하신 가격까지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그런 흐름인데 단기 반등은 또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65,0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조금 더 추세를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STX 조선해양입니다. 16,400원에 15%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조선이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업황이 보면은
그 IT가 좀 상당히 많이 하이닉스 같이 이제 LP다가 뭐 도산한다든가 해서 업황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도 유럽의 위기가 이제 많이 이제 완화되면서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좋은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것이 이제 업종이 좋은 종목군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STS 조선해양은 이제 무엇보다도 일단은 LNG 선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실적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인 건 사실이고요. SS 조선해양은 중장기로 볼 때는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상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수주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제는 벌크선 같은 거는 상당히 오히려 저가의 그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경쟁력이 조금 약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반대로 LNG선이라든지 드릴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에 있는 해양 플랜트 수주 같은 거는 그 호주하고 크게 그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상당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것도 LNG 액화 그 천연가스를 바로 그 배에서 육지까지 이동하면서 별도의 그 작업 없이 바로 그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상당히 그 고기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쟁 우위에 있는 종목이다, 업종이다. 그래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DS 조선해양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우려되는 바는 지금은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1900 초반까지에는 지수가 좀 약간 조정의 염려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리스가 일단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금방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한 22일 다시 열릴 때까지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SS 조선해양도 이미 여러 가지의 그 수주분이 이미 선 반영이 돼 있고 지금은 위에서 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7,700원대는 지금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시점이다. 최저가가 지금 10,000원이었으니까 10,000원에서 18,000원 갔기 때문에 우량주가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동안에 80% 올랐다는 거는 상당히 급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인 거는 사실이고 업황군도 앞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종목군인데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내려올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손절 가격을 한 15,000원 보시고 15,000원이 지지되면은 2차 상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보는데 일단은 위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사조 해표입니다. 사조 해표 12,700원에 20%입니다. 네, 사조 해표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종목인데 네. 사실 그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가치주로 많이 평가가 되는 사조 그룹에 소속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조 해표는 아시겠습니다. 이제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 사실 그 2011년도에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사실 2만 원까지도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빠진 것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그래요. 사실 곡물가 급등 때문에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실적이 2011년은 좋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좀 투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고 음식료주기 때문에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최근에 좀 급등 나가는 흐름이 있었어요. 수급에 의해서 좀 빠르게 상승했던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좀 논외로 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는 거. 더 이상 하락하기에는 충분히 주가가 빠졌다는 점이 하나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실적이 사실 2011년 좋지 않았는데 2012년에 계속해서 선방을 할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관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단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회사 이름 바꾼다고 하죠. 125,000원에 50%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이제 가끔 이제 그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저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는 지금 이제 손 대고 있지 않죠. 안철수 연구소는 뭐 이미 알고 있다시피 5월 달쯤에서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이제 그 사명을 바꾸면서 재단을 또 설립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사명을 바꾸고 사명을 바꾸는 이유는 정치적인 거에 이제 회사의 본연의 가치하고 다르게 정치적인 거에서 자꾸 연연되는 것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명을 바꾼다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명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연구소가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이 이미 공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거를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몇천억을 이미 내놓기로 했고 그것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날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한 5일 전에 10% 정도 빠졌죠. 그날 거의 하한가에 가깝게.
자,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아직 확실하게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거는 주가가 오를 확률보다는 내릴 확률이 크겠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다음에 이 종목은 저희들이 3만 원대에 이미 추천을 해가지고 15만 원까지 갔었는 500% 이상이 그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뒤늦게 이거 간다는 거는 많이 위험하죠. 리스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안철수 연구소의 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다는 거는 추가 하락이 상당히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대처를 하시는 게 손실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미 손실이 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23만 9천 원에 100% 실으셨네요. 네, 투자자분께서 좀 100%를 투자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석해드리는데 부담이 좀 되는데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그 자동차 업종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마찬가지인데 실적은 분명히 뭐 사상 최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왜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못 올라가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그동안의 상승이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자동차 이 빅3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굉장히 오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호황제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미국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차 시장에서의 판매 점유율이 좀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황제가 좀 겹치는 모습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급은 좋거든요. 수급은 사실 기관 투자자가 약간 매매를 좀 하는 편이고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지분이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0만 원을 오랫동안 외쳤는데 30만 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투자자들이 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흐름을 좀 보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특히 이제 지금도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오히려 오늘도 좀 주가 흐름들이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그 영향을 받지 않나 싶고요.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나오거나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25만 원, 30만 원을 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차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도움받으셨길 기대하고요. 자 오늘 답변 주신 이효열, 정수창 두 분의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월 16일 목요일 순서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탁 치고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내줘서 좀 아쉽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날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일 장세 기대해 보시죠. 감사합니다.